강등 위기와 국내외에서 수많은 한국 축구 팬들로부터 퇴진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나 클린스만 감독은 팬들의 항의나 불만은 아랑곳 없이 사실상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대표팀은 계속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할 의지가 없고 최고 결정권자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경질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충격적인 요르단전 패배로 4강에서 탈락한 한국 대표팀, 이를 지휘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국내외의 팬들로부터 경기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와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에게 전혀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하자는 의지로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클린스만 감독, 그는 연신 미소를 띠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먼저 절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장황하게 다른 말을 늘어놓기만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요르단이 훨씬 더 좋은 팀이었고 요르단은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있었다고 요르단 팀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또 중동에서 개최하다 보니 많은 동아시아 팀들이 고전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중동 팀들은 어떻게 보면 홈경기와 같은 분위기에서 경기를 했다고 본인의 작전 부재에는 미안함 없이 페인을 외부로 돌리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이어 본인의 당당함을 강조하면서 한다는 소리는 4강에 진출했다. 실패라고 볼 수 없다. 4강에 진출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우리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자신의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스로 성공적이라 자부하며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 사퇴 압박 여론에 대해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공항에서 일부 분노한 팬들은 엿을 클린스 감독에게 투척대고 미국으로 꺼져라 등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 어떤 사퇴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외부에서만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실제로 정 회장도 클린스만 감독에게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축구협회 지도자들의 행동에 클린스만 감독은 당당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정 회장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온통 긍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 회장의 행동과 처우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겠다는 의지는 0%인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정 회장과 카타르 현지에서 2번 만남을 가졌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대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번 대회를 분석해야 하고 실적과 같은 건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 회장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지, 코앞으로 다가온 태국과 2연전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경질이 아니라 앞으로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퇴와 경질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 분노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그들만의 월드컵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인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의 마음은 통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토록 많은 비난을 받는 결정적 이유는 재택근무 논란입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한국 축구 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여전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비판한다고 해도 자신은 재택근무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또 다음 주에 출국한다. 짧은 휴식을 가진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갈 것이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의 경기를 볼 예정이다. 하지만 월드컵 예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긴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내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국가대표팀 감독은 많은 출장과 업무가 있다. 프로팀 감독과 다르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비판은 존중하지만 내가 일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국가대표팀의 업무 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1일 스포츠 전문지 오센에 따르면 8일 한국에 입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이틀 뒤인 지난 10일 미국으로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후 이번 아시안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참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런 감독과 한국 축구는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함께 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253개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2023년 1월 1일 기준 80만 명이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2023년 6월 30일 기준 244만 4,332명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대략적으로 245만 대 80만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비율은 3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원들을 253개 지역으로 평균적으로 나누면 민주당 권리당원은 9,700명,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3,100명입니다. 민주당이 3배 이상 당원이 많습니다. 3배 이상의 조직 차이를 이겨내려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마다 전략공천을 통해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면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253개 당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지역구 유권자 숫자와 총선 투표율 등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60% 정도일 경우 약 5만 표에서 7만 표만 얻으면 50% 이상 득표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율이 30%대인 지역구인 경우에도 3만 명 이상만 얻어도 당선되는 곳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국민의힘이 열세인 곳, 즉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이 평균 9,700명보다 훨씬 많은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평균 3,100명보다 훨씬 적은 2,000명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누굴 내세워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이들은 모두 당비를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적극적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하는 유권자로 봐야 한다면서 이들 권리당원 한 사람은 최소한 한두 명의 가족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투표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여론조사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인 여론 지지율 조사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지역 맞춤형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직원 확보 숫자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중앙당에서 전략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의 개인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총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앞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과 연동되지 못하는 것 또한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위원장이 각 지역구마다 맞춤형 공약과 맞춤형 후보를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뉴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현태 한국 SNS 산업진흥원 원장도 한 위원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라도 여당의 지지율과 연결이 안 된다면 이번 총선 결과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천 신청자들의 면면을 보면 수도권 험지에서 사우나 많아 패배할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서울 49곳, 인천 13곳, 경기도 59곳을 들여다봤을 때 이길 만한 곳이 20개가 안 됩니다. 100석 가까이 이기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공천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각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총선 이후에 당의 주요 직에 임용한다 해도 현재 각 지역구에 이길 수 있는 인재들을 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재는 충분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본인들의 욕심만 버리면 삼고초려해서라도 인재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위원장이 이를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통일당 신임 당대표로 장경동 대전 중문교회 담임 목사가 선출됐다고 자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확고한 정치 철학과 함께 방송활동 등을 통해 쌓아온 대중적 이미지를 통해 당의 인지도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8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통일당 상임중앙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광주 사랑하는 교회에서 상임중앙위원회의를 갖고 장경동 당대표 선출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밟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인 장경동 대표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뒤
해당 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 대전중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장 대표는 최근 자유통일당에 합류한 뒤 당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상임중앙위원회는 자유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을 높게 평가하고 장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대표의 성공적인 목회 경력과 함께 그동안 방송 활동 등을 통해 쌓아온 대중적 이미지도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되는데 크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십 년간 대형 신앙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기독교 목회자 신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다수의 TV 인기 방송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대중에게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의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애국운동 진영이 결집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등의 보수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2020년에 창당된 정당이라고 전합니다. 광화문 애국운동을 대표하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현재 당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미국의 소니 뮤직 그룹이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음반 및 작곡 저작권의 절반을 최소 6억 달러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국 빌보드가 9일 보도했습니다. 가수 한 명에 대한 저작권 거래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음악 자산 가치는 1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니 뮤직과 마이클 잭슨 재단은 이 같은 가치 평가에 따라 저작권 절반을 6억 달러에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잭슨의 음악을 사용한 브로드웨이 연극 및 여타 공연 제작과 관련한 로열티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잭슨 사망 이후 그의 유산은 법인 마이클 잭슨 에스테이트가 관리해왔습니다. 빌보드는 앞서 잭슨 재단이 매해 7,050만 달러 정도의 저작권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잭슨의 음반 및 출판물 관련 직접 수익만 4,7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잭슨의 전기 영화인 마이클이 개봉돼 저작권 수익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곤 합니다. 마이클은 더 이퀄라이저 사우스포 해방 등을 연출한 안톤 후쿠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보헤미안 랩소디 툼레이더 월드워즈 등에 참여한 그레이엄 킹이 제작을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 영화 주인공으로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인 자파르 잭슨이 캐스팅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파르 잭슨은 마이클 잭슨의 친형이자 그룹 잭슨 5의 멤버로 함께 활동한 저메인 잭슨의 아들입니다. 미국 대중음악의 레전드인 잭슨은 전 세계적으로 4억 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했고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13곡을 올린 기록도 있습니다. 앞서 록의 전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2021년 자신의 노래 저작권을 5억 5천만 달러에 판매했고 포크계의 대부 밥 딜런도 3억 4억 달러의 음악 저작권을 처분했었습니다. 저스틴 비버도 음악 저작권 전체를 2억 달러의 힙노시스 송스 캐피털에 매각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요한 그리고 김미애 아나운서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